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기습적으로 국토부에서 규제지역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빨리 열렸죠. 자, 오늘 영상 어디가 풀렸는지 쉽게 정리를 드리고요. 완화 지역의 주택 보유자 및 매수 대기자가 받는 혜택도 좀 같이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규제지역 완화에 따른 집값 전망도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완화 지역 살펴볼게요. 서울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인천 지역의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모두 다 이번에 풀리게 됐어요. 그리고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의 조정대상 지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전체 지역하고요, 대구, 수성까지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리면서 비규제 지역이 됐다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이 일부 해제가 됐습니다.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솔직히 수도권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까지 풀어주는 것까지는 예상을 저도 못했어요. 이번에 2차 규제지역 완화 이제 결과를 봤더니 일단 수도권 지역에서는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인천 지역은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과 인천은 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경기도 중에서 외곽 지역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만 풀렸다는 부분이죠. 자, 지방지역은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규제 지역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볼게요. 먼저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와 세종시가 있겠죠.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 LTV 비율이 상향이 되죠. 먼저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분은 20%, 그리고 10억 초과 아파트는 한 푼도 대출을 안 해줬는데 이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은 9억 이하분은 50%, 그리고 9억 초과분은 30%, 그리고 10억 초과 아파트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완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 완화한다고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고 더 많은 수요를 일으키긴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정비사업장의 조합원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용이해져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권 거래가 가능해지고요.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 설립 이후에 이제 거래가 제한된 부분도 모두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장의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이나 재건축 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 부분도 같이 풀리게 되는데 이게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려서 조정대상 지역으로만 남게 되는 지역에 의미 있는 변화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진짜 핵심은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번에 풀리는 지역이 어디죠? 지방지역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체 지역이고요. 또한 수도권에서는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죠. 자, 먼저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리면 대출 규제 어떻게 바뀔까요? LTV 비율이 70%로 확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 살 때 조정대상 지역은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올해 8월 1일부터 2년간 붙었지만요, 비규제 지역은 이 처분 의무가 없어서 내 집 한 채 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 받아서 주택 한 채 더 사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자,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차주의 주택 구입 제한도 제외가 됩니다. 현재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넘는 차주가요, 이 대출을 1억 초과한 지 1년 이내에 규제 지역에 집을 사게 되면 해당 신용대출이 회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규제 지역으로 풀린 곳은 1억 넘는 신용대출 받자마자 바로 매수도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대출 규제 완화된 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 DSR 규제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비규제 지역이든 규제 지역이든 현재는 총 대출액이 1억 원 초과할 경우에는 이 DSR 40% 규제, 그리고 제2금융권은 50%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뭐 다이내믹하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조세 규제죠. 자, 일반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살 때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에 막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못 사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취득세거든요. 왜냐면은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한 채를 더 살 때 현재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1주택자가 이번에 규제가 풀린 비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에서 3%가 적용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유주택자가 와, 저 금매 잡고 싶은데 하는데 야, 이거 취득세 중과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살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풀리는 규제는요, 바로 양도세 중과 부분입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기본 세율에다가 20에서 30%포인트 더 가산된 중과세율을 적용받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되거든요. 물론 내년 5월까지 유예되긴 했어요. 그런데 다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요,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요. 다주택자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양도세 산출은요, 처분 시점에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 체크하기 때문에 여기 주택 보유하신 분들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은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만 하면 된다는 부분이죠. 야, 그러면은 나 이거 규제 지역이 때 매수했는데 나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소급 적용 못 받습니다. 매수 시점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 매수하는 무주택자만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갈아탈 때는 2년 내 매도해야 되고, 두 주택 중 한 채라도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 3년 내 매도가 되거든요. 그것도 3년 내 매도로 확대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매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받는 종합부동산세 혜택 보겠습니다. 현재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1.2에서 6.0%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세 시점에서 규제 지역의 한 채, 비규제 지역의 한 채 갖고 있으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부분이죠. 중과세율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취득도 용이하고 처분도 용이한데 보유도 용이한 환경이 펼쳐진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번에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조세 규제 적용되는 걸 종합해 보잖아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완화된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를 합니다. 그럼 이 주택의 취득과 보유, 처분에 불이익을 세대상 주지 않겠다는 게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여유 있는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살 때 권리적거리는 것을 모두 풀어줬다는 거죠. 자, 이제 청약 관련 변화도 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비규제 지역은 가능하죠. 계약 후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비규제 지역 됐다고 분양권 투자하기가 지금 용이한 환경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2021년 6월 1일부터 분양권의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양도세율이 너무 올라서 솔직히 실익은 없어 보인다는 부분이죠. 또한 청약 관련 1순위 자격도 바뀌게 됩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은요, 수도권 지역은 납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만 채우면 되고요. 수도권 외 지역은 납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개월만 채우면 되게 됩니다. 또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져요. 자, 민영주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같이 적용이 된다는 부분이죠. 또한 민영주택의 추첨제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타 지역일 경우에는요, 가점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해요. 그러면은 추첨제 비율이 60%나 되네, 중소형 면적도. 또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은 추첨제가 100%나 된다는 부분이죠. 자, 이제 중요한 이들 지역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규제 완화된 지역. 먼저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되고 조정대상 지역이 유지된 지역은 저는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인천과 세종 지역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에요. 반면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요,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요. 1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추가로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제 지역 중에서 다 잘 된다는 건 아니고 선호도 높은 몇몇 지역은 있잖아요. 여기에 상승 기대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훈풍이 지속될 수 있냐 부분이죠.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월 12일 그리고 11월 24일 날 올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요,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더 올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사례를 보셔야 되냐? 올해 3월 달부터 5월까지 분당을 지역을 비롯한 1기 신도시 거래 정말로 많이 터지고 집값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이후에 금리 인상 두 번 딱 두드려 맞으니까 바로 집값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호재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접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시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한 채 더 사잖아요. 이거 양쪽에서 동시에 하락하는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주택을 살 때 레버리지 끼고 포함을 해서 매수를 하게 돼요. 양쪽에서 레버리지를 꼈는데 동시에 하락하게 되면요, 손실률이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에 따른 호재는요, 기준금리 변화를 보면서 접근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는 게, 이거 규제 풀어서 집값이 너무 오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지정하겠죠. 그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섣불리 접근하시기는 좀 자제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진짜 금리가 낮아지는 흐름에서 이런 호재가 나왔으면 당연히 사라고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금리가 모든 걸 압도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은행 가서 대출금리 보시면 이거 상황이 안 좋구나 아신다는 거예요. 이 규제 지역 완화로 전세값 하락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요, 규제는 많이 풀릴 거예요. 12월 되면 아마 수도권 지역에서도 조정대상 지역 풀리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풀리는 지역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쏟아냈는데 집값 하락했나요? 안 그랬다는 거죠. 금리를 보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규제 완화에 영향이 받는 주변 지인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